사랑의 시간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대다수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해 상영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한해 상영 배경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네이버에 이런 댓글이 있네요. 요즘 사랑의 시간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죠. 기대를 한몸에 봤던 영화였는데 막상 보니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기사에선 10년을 기다렸는데 인수리가 요란했다. 120억 제작비. 평점 테러 맞은 사랑의 시간. 한줄 평에는 조종 섞인 만두가 존재한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죠. 다른 유명하신 영화 유튜버 분들은 사랑의 시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마이너님은 이 배우들로 술래잡기, 마노 타우루스라는 유튜버님은 사랑 당한 건 내 시간이었고 라는 문구로 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또 GND 건디라는 유튜버님은 SF 디스토피아에 대한 모독이라는 제목을 다셨네요. 하나의 시간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하나의 시간 평점은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 연출이 좋은 영화이고 큰 잠재력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 이유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제 생각을 반박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취향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시간은 기술이 진보한 가까운 미래, 그렇지만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살기 힘든 한국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 그런데 암울한 모습, 이 두 단어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영화 기자님들은 이걸 디스토피아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시더군요. 사랑의 시간은 암울한 미래, 한국 사회 속에서 4명의 청년들이 벌이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시간 좋은 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시간에서는 대사 주고받는 템포가 빠릅니다. 주인공들은 일찍부터 거리 생활에 익숙한 이들이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단어 흡사가 간결하고 반응도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담는 카메라 워킹이 인상적입니다. 3명이 대화하는 것을 마치 한 명이 구경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투명인간 저럼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마치 고개 움직이는 것처럼 기울이고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사신을 담을 때는 카메라는 정지해 있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 앵글 각도를 기울이고 확대하는 것은 마치 이들의 대화를 누군가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관객에게 현장감을 부여합니다. 먼저 디스토피아라는 영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를 그린 영화는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블레이드 러너가 많이 알려져 있고 혹은 웨일 스미스가 주연한 아이로봇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발전된 기술이 가져온 불안감입니다. 발전된 기술이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발전된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면서 사회는 불안해지죠. 또한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발전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하는 인조인간 표현법,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의 모습과 발전된 철학의 모습, 이는 디스토피아를 표현하는 영화에서 굉장히 신경 쓴 장면들이 이러한 장면들이 지금의 현실과 차이점을 가지게 하고 디스토피아 영화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이니까요. 그런데 사랑의 시간은 다릅니다. 발전된 기술은 보여주긴 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가 쓰는 것과 다른 시스템이고 차에서 CCTV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간판도 흔히 보는 간판이 아니라 뭔가 발전된 간판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도 아직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고요. 총도 그렇고 도박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 사랑의 시간은 디스토피아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네온 사인, 로봇, 발전된 기술들을 보여주기보다는 현재와는 비슷하지만 아주 조금 다른 세계를 표현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자기가 만든 스토리에 적절한 배경으로 경제가 붕괴되어 극도로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이 필요했던 것이지 발전된 기술이 주는 부담감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사랑의 시간이 디스토피아 장르를 잘 표현하지 못했던 걸 비판하는 것은 논점 이탈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 영화는 디스토피아적 내용에 큰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로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총격신을 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미래의 암울한 모습을 설정해버리면 무조건 디스토피아 장르인가요? 혹은 무조건 디스토피아 장르의 관습을 따라야 하나요? 전 그것도 역시 비평을 위한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술을 가장한 폭력이죠. 그건 시나리오 작가 마음입니다. 영화 배경이 가까운 미래이고 암울한 모습이면 무조건 디스토피아 장르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메인 주제로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죠. 디스토피아의 고전이라 불리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를 한번 살펴보죠. 멋진 신세계와 1984가 디스토피아의 고전이라 불리는 것은 단순히 배경이 미래 그리고 암울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암울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의 회의, 투쟁, 반발심, 인간만이 가지는 차별성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암울한 모습을 배경으로 오락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두 커플이 연애하는 로맨스 영화도 만들 수 있고 셜록 홈즈 같은 추리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두 마리 토끼, 디스토피아적 요소와 오락 영화를 절묘하게 혼합해서 재미있는 오락 영화 형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화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2008년에 개봉한 월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이고 시종의 일관 유쾌한 모습들로 채워져 있지만 디스토피아적 요소가 아주 잘 결합된 어린이들도 좋아할 만한 오락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예술의 다양성입니다. 발전된 기술이 몇 개 등장했다고 이를 디스토피아 영화로 스스로 주장해버리고 익숙한 디스토피아 요소가 이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것은 자유로운 예술 형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고 비평을 위한 비평입니다. 예술에서 어떤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전 겉멋든 비평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자기 지식자랑입니다.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한항의 시간에 애초부터 디스토피아란 장르 표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원했던 스토리 표현을 위해 가까운 미래,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영화 속 개인의 행동은 체제에 대한 바람과 회의보단 돈 욕심이었죠. 그리고 디스토피아적 요소가 메인 요소가 아니었다가 적당한 표현 같습니다. 먼저 리뷰를 해주신 유튜버분들은 사람 강한 건 내 시간이었고 같은 부정적인 평들이 많았는데요. 전 다릅니다. 영화는 130분으로 2시간 11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지루하지 않을 만큼 몰입도 있고 연출도 훌륭합니다. 시간을 내서 봐도 그 값어치를 할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결말은 추후 이야기가 계속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거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이버 댓글에는 올해의 호갱은 이걸 120억 주고 산 넷플릭스라는 댓글로 있는데요.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입니다. 즉 영화관 개봉 없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190개국으로 개봉합니다. 전 넷플릭스가 가치 있는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돈이 있다면 이 영화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날을 한번 자문해 보거든요. 꽤 돈이 있다면 이 영화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 영화에 아쉬운 점은 존재하고 이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큰 잠재력을 가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평론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물론 제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영화의 취향이야 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평점 1점짜리 영화는 절대 아닙니다. 대다수 영화를 보신 분들은 한의 사냥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한의 사냥 배경 설명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선 간단히 앞선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4명의 친구는 도박장을 성공적으로 털었고 증거 영상을 감추기 위해서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옵니다. 그런데 도박장 입장에선 털린 돈 액수는 적고 오히려 CCTV에 VRB 영상이 찍혀있어 하드디스크가 더 큰 골치였습니다. 그래서 돈보단 하드디스크를 회수하는 데 더 큰 공을 들입니다. 킬러 한에게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화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은 주인공과 전화통화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럼 받아봐.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없어요. 가져갔어요 이미. 그 우릴 쫓는 이유가 뭐야? 원하는 거 가져갔다며. 근데 왜 대체 우릴 쫓는 거냐고? 영화는 한이 하드디스크를 회수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관객들은 도대체 한이 왜 이러는지 의문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방해받습니다. 가져갔다면서 왜 그러는 건데? 그런데 전 대사를 처음 들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하드디스크를 회수하려는 킬러가 너네가 가져간 하드디스크 때문에 이런다 라고 말을 할까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짐작하게 될 것이고 킬러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더 골치가 아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져갔다고 그냥 둘러대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을 다 죽여버리거나 한 명만 생포해서 하드디스크의 행방을 물어보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또 도박장을 턴 입장에서도 하드디스크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일이 다 끝나고 얼마든지 부셔 없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반응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죠. 네이버에 이런 댓글이 있네요. 무참히 버려진 소재들, 이재훈 엄마, 한의 사장 배경, 최우식 아빠의 미소 등등 총 13개의 소재가 버려졌다고 합니다. 평점은 1점이고 추천수는 4,326개로 맞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왜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하죠? 13개를 모두 여기서 반박하기는 지루할 것 같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에선 총을 파는 일을 하는 동생과 조폭 두목인 형, 쌍둥이 형제가 등장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은 딱 이거입니다. 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은 총을 팔고 형은 조폭 두목을 하고 있고 영화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부족함 없는 정보입니다. 물론 형포상 형제의 소재를 좀 더 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걸 무참히 버려진 소재라고 말하는 것은 공감하기 매우 힘듭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어머니는 자전거 샵을 한 대 운영했습니다. 저는 참 그렇습니다. 자전거 샵이면 안 돼요? 이건 이른바 수능 모나징을 분석하는 식의 해석을 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궁금해할 수 있죠. 왜 하필 자전거 샵이었을까? 감독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무참히 버려진 소재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걸 왜 버려진 소재라고 표현합니까? 영화를 보는데 아무런 문제없는 설정입니다. 부족하지도 않고요. 댓글에서 받은 13개의 소재들은 각각 하나의 영화를 만들어도 될 만큼의 이야기거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 이런 소재들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영화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모든 소재를 다 설명해야 하나요? 영화는 모든 소재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시간상의 여유도 없고요. 그리고 영화의 본 이야기를 방해하고 겉돌게 할 겁니다.
영화의 아쉬운 점으로 스토리가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역시 스토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약하다는 표현보다는 설정과 그 이후 행동이 이상하다, 즉 스토리의 인과관계가 약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은 영화 속 실력파 킬러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기대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력파 킬러인데 목표를 발견하면 일단 갈기고 봅니다. 그리고 총을 든 상대가 걸어오는데 언패물 없이 좀 거친 표현으로 후가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잡고 있으니까 뭔가 대화 같은 걸 시도할 것 같죠? 그런데 총 쏘니까 바로 도망갑니다. 이런 이상한 인과관계가 다수 존재합니다. 도망치고 있는데 꼭 티를 내기, 그냥 가만히 숨어있으면 되는데 밖으로 돌아다니기,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나 이거 했어 라고 대사도 퉁쳐버리기 등 다양한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상한 인과관계 때문에 몇몇 분들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셨고,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부분들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러한 개연성 없는 장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영화의 끝부분이 이러니 사람들이 더 크게 실망하고 안 좋은 이미지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 영화가 10점 만점에 7.5점 되는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낮은 평점을 감독 역시 인식하고 있고, 왜 이런 영화를 사람들이 안 찍느냐 알 것 같아요 라고 기사 인터뷰에서 말했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꾸 앵무새처럼 반복하는데요, 네이버 평점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볼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It doesn't have to be so special.